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잊고 있었던 아픈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지만 멀리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격 좋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아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기대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늘 아가씨의 칭찬을 하셨고 남편 역시 요즘 보기 드문 올바른 아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던 차 곧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니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자매가 없는 저는 자매가 생기는 것처럼 만나기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되어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는 저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아닌 저를 무차별하게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죠. 아가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변한 제 모습을 모른 척하는 건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과거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심장이 너무 뛰어 그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얼음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따라오더니 말로만 듣던 시누이 봐서 긴장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부디 잘못 본 것이길 바랬지만 역시나 아가씨는 저를 괴롭히던 애가 맞았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데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자 하셨고 주방에서 같이 도우던 중 어머님의 핸드폰에 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아가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너 맞지? 하고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하니 너 맞잖아. 찐따. 와 세상 좋아졌네. 찐따가 우리 오빠랑 감히 결혼을 해? 하며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시절에 느꼈던 공포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신우이는 너 쓸데없이 학창시절 이야기하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하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학창시절 괴롭히다가 선생님이 우면 연기하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뒷정리를 하고 2층 저희 방으로 올라오니 긴장이 풀려서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집에서 신우이와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된 점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신우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고민하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친구는 세상이 좁은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딱 보니 시댁에서는 신우이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걸 엎어버리면 제가 승리하는 거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겁을 먹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인 것 같았죠. 학창시절 철저히 당하고만 살았던 그때의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죽지 말고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아가씨를 다른 가족 대하듯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던 주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신우이는 저에게 다가와 가족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많이 컸다 찐따. 감히 내 눈을 안 피하고 대답하네. 가족 되었다고 나랑 동등하다 생각하는 거니? 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어 무시하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나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때마침 학교폭력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요즘 애들은 왜 저러니?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봐. 친구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나 몰라? 진짜 저것들은 천벌 받아야 돼. 얼굴 다 까발려져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지. 인간으로서 대우도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하며 욕을 하셨고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진짜 저런 애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해. 맞박에 학폭가해자라고 문신을 새겨버려서 평생 꼬리표로 달고 살아야지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쵸 어머님. 저도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막상 괴롭힌 애들은 죄책감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양심 없게 말이죠. 라며 신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마시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은 신우이에게 집중이 되었고 신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씻고 나오니 신우이는 똑똑하며 저에게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너 우리 가족한테 허튼 소리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며 말했고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해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의 행동을 보니 네가 똥줄이 타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신우이는 저와 둘이 있으면 저를 슬슬 괴롭혔고 학창시절과는 전혀 변한 게 없는 못된 아이였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금을 왕창 뿌린다거나 밥하고 있던 전기밥솥 코드를 뽑아버리는 등 저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신우이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고 얼마 후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집에서 식사하기로 하여 어머님과 함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준비 중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친구는 며칠 전에 들은 대박 사건 이야기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학창시절 문란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놀다가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자세히 물었고 막 놀던 신우이는 임신한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전화 도중 초인종이 울려 급히 전화를 끊었고 신우이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며 언니, 우리 자기 배고프대요. 빨리 부탁해요.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얼른 차릴게요. 하고 주방으로 가 식사 준비를 마저 한 뒤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뒤라서였을까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연기를 하는 신우이가 역겨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한 번 더 신우이의 반응을 떠보았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 학교폭력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며 신우이의 예비 남편을 보았습니다. 예비 남편분은 진짜 요즘 심각하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하고 신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며 언니, 밥 먹는데 갑자기 학교폭력 소리는 왜예요? 언니, 저랑 주방에서 반찬 좀 더 가져와요. 말하고선 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주방으로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후려갈기며 내가 너 입조심하라고 했지. 주제 파악 못해? 찐따가 어디서 말을 해. 찐따는 영원한 찐따야. 옛날처럼 뒤지게 맞고 싶어? 우리 오빠랑 결혼했다고 네가 내 머리 위인 줄 알아?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때처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거실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뺨을 맞은 볼을 만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2층 제 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당시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아가씨의 문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 과일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 제 이야기에 집중 좀 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이게 뭐냐 물으셨고 남편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핸드폰을 보던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어머님은 이게 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에게 아픔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터라 이걸 왜 지금 보여주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전달한 핸드폰에 대해 언니, 오늘 같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하며 당황하듯 말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손님도 있으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씀하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방금도 학창시절 당했던 학교폭력 때처럼 똑같이 맞았거든요.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주방에서 뺨 맞은 이야기와 저를 괴롭힌 핸드폰의 가해자가 신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벙찐 상태로 신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야, 너 내가 찐따면 찐따처럼 살라고 했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딴 핸드폰으로 나를 협박해. 너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때 옥상에서 밀어버렸어야 했는데
소리치며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께 제 손목을 보여드렸고 학창시절 괴롭힘이 너무 심해 자살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문자를 유심히 본 남편은 그 당시 여동생이 쓰던 번호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신우이의 뺨을 갈겨버렸죠. 어디서 감히 새언니한테 막말이야. 이 사람 학창시절 괴롭힘 당했던 이야기 들었는데 그 가해자가 너였니?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던 사람이라 찾아서 복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뿐인 동생이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착한 척 연기했던 거야? 가증스럽고 역겹다. 소리치며 그동안 괴롭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인정하지 않았고 학창시절에 장난 좀 칠 수 있는 거잖아.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제 편만 듣는 건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너가 집안 망신 제대로 시키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족들을 보며 한 번 더 입을 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신우이가 영어 캠프 간다고 했던 날 기억하세요? 그때 학교에는 그런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그날 산부인과 가서 낙태를 했었대요. 문제는 누구의 애인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족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니 신우이는 당황하며 네가 그걸 어찌 알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는데 하며 소리쳤고 세상에 비밀은 없어. 그러니 착하게 살았어야지. 신우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신우이 예비 남편은 죄송한데요.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왕따 시키고 반성도 못하는 여자에다가 어떤 놈 애인지도 모르고 낙태나 한 더러운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저를 보며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결혼 당할 뻔했네요. 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낙태 사실을 알고 놀라 한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파혼당했고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신우이 신상과 함께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우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죗값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지붕에 살면서도 신우이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살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외국으로 도피하듯 도망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자식이 잘못한 걸 평생 살아가면서 대신 갚겠다 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한국에 오기만 하면 자기가 반 죽여 놓는다며 항상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신우이의 등장으로 상기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